한겨레TV 이승환입니다. 지금 잉여사롱 촬영 현장이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녹화 현장이 완전 엉망이 됐는데요. 도와주세요, 엑스맨. 예, 시민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누가 엑스맨을 찾나? 의식의 흐름대로 배트맨이 나왔습니다. 배트맨을 찾아야지. 지금 엑스맨의 시대는 아니야. 아직은 배트맨이 최고인 시대.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잉여사롱 녹화장이 이렇게 개판이 됐을 수가. 진짜 배트맨이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지금부터 녹화를 할 수 있도록 치우겠습니다. 예, 시민들이 화나고 있습니다. 예, 참 우러나는 것을 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반부터 뭐 굉장히 뻘짓을 해서 오늘은 굉장히 민망하네요. 야, 이 하다 진짜 이제 별짓을 다 하게 되네. 잉여사롱 하다가 오프닝 찍고 집에 가고 싶은 게 오늘 처음이고. 체력 소모를 너무 많이 했더니 지금 제작진이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시켰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거 치우느라고 상당히 우리가 진땀도 뺐고 네, 시간도 많이 허비했고요. 네, 아무튼 나름 재밌었습니다. 초능력을 발휘해서 치웠습니다. 지난번 저희 무한도전 선택 2014 역시 유권자들이 현명해요. 이 보니까 제가 26표, 그 다음에 2위 김선영 후보가 13표, 3위 이승환 후보 1표. 이야, 그래도 한 표 굉장히 소중한 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몰랐고요. 감사합니다. 김창배님, 제가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저에게 표를 던지신 분이 그 맥주 때문에 던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현명한 판단. 아니 여기 잉여사롱을 아니 위해서. 잠깐 여기 이거 있잖아. 여기 찍은 분 중에 2번 후보가 패친이라 학연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사실 고백하자면은 제가 이제 동창회 사이트에 가서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걸 왜 지연 학연에 그러니까 금권 선거도 모자라서 전 정말 공약만 심플하게 얘기하고 아무데도 이렇게 뭐 표 달라 이렇게 구걸 안 했어요. 그러게 역시 이번 편을 통해서 역시 느낀 거는 우리나라는 아직 학연 이런 게 통한다. 참 구태가 아직 통하는 이런 시대다. 그래도 또 지지해주신 분들에게 또 그렇게 몰고 가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 지지하신 분들 이제 현명하신 선택이고 네. 저에게 이 학연 때문에 던진 10표가 계산해보니까 10표더라고요. 네. 이 10표. 저는 이 시대가 아직은 진보를 원하는 시대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4호를 다시 기약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4호의 투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집권 축하드려요. 네, 장기 집권. 아까 뭐 제작진에서 뭘 준비한 게 있던데? 주세요, 빨리 이거. 뭐 만들었으면 빨리 줘야지 지금. 너무 뭉거려요 지금. 자, 제가 당선증 메인 MC 서정민. 감사드립니다. 정말 정성스럽고 좋다. 아주. 정말 부모와 같은 잉여사롱 시청자분들, 유권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효도를 끝까지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네. 사실 뭐 유권자분들은 분명히 맥주 때문에 표를 던진 건 아닐 거라고 믿지만 연락을 해왔어요. 진짜로 이제 맥주를 시청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 하면서 사비 털어서 사신 건 아니고요. 진짜로 그랬어. 일단 박수는 쳐드릴게요. 저희가 사상처 PPL이니까. 공개방송 날짜가 정해졌죠. 7월 3일 저녁 7시 이제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TV 스튜디오에서 할 예정이고요. 일단 주제가 맥주 사롱입니다. 뭐 어떤 분위기가 될지 상상이 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이렇게 편집된 것만 보면 좀 재미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더 재미가 없긴 한데요. 맥주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많이들 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 어쨌든 무도 선택 2014 그 무도편은 이것도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어요. 22,000. 그리고 댓글이 신기록 댓글이 80몇 개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그건 뭐 제작진 답글까지 합쳐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사실 허수가 많습니다. 제작진이 자꾸 자가 발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리플 중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한도전인 줄 알고 클릭 낚였다. 이게 뭐냐. 욕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이런 시키들 막 이런 아주 상욕을 아주 시원하게. 근데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한 분밖에 그런 욕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내가 당선됐다고 교만할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의식의 멍한 진행. 요즘 뭔가 계속 너무 좀 깔끔해지고 품격이 좀 높아지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망쳐놔라 이 사람께서. 조만간 보궐선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수개표 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예, 마스터 드림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네, 마스타는 군대에서 먹는 주스 이름 같은데. 예, 외부 노출을 네. 꺼려서 본명을 이제 안 밝히신 분인데요. 마스터 드림 포스 근육 만들기 강좌 남자는 힘이다. 네. 저희 스튜디오 안에서는 네. 별로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 헬스클럽 가본 지가 한 8년이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아유, 참 대단하네요. 머신이나 약물을 멀리하고 진짜 힘과 진짜 근육을 좀 얻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책입니다. 그래서 네. 약간 빛 좋은 게살구 같은 그런 근육을 키울 것이냐, 네. 아니면은 정말 살면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네. 근육을 키울 것이냐, 몸짱이 아닌 힘짱이 되고 싶은 시청자 5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힘짱이 오늘은- 되면은 어디다 네. 써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아까처럼요, 프린터처럼 뭔가 하나 뒤집어 엎어져 있으면은 아니 여기가 왜 이래? 그래서 이렇게 치우시면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좀 네. 이게 책이 아니라 뭔가 현물이 왔어요. 오. 이거를 저희 지난 총괄 PD셨던 박모 위원장님이 네. 네, 지인분께서. 지인분께서 네,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딱 보기에도 뭔가 좀 되게 좋아 보이지 않나요? 오, 그러네요. 네, 이게 시가 한 20만 원? 이게 가장 예, 거의 최고의 최고가까지 이게- PPL 중에서 예. 심지어 이거는 5분이 아니라 10분께 네. 아니군요. 10개를 쾌척을 받았는데 네. 저희가 이거를 5주에 쪼개서 두 분께 분씩. 일단 이번 주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결국 집에서 요즘 홈케어가 유행이잖아요. 네. 뭐 이 책도 물론 홈케어 할 수 있는 그런 거지만 이것도 이렇게 냉온 마사지 기구라고 하네요. 네. 뭐 4단계로 뭐 조절을 해서 얼굴을 이렇게 하면 네, 무슨 뭐 효과가 이쪽인지 있나요? 이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네, 얼굴이 하여튼 작아진다는 좋아하겠죠? 얘기까지 있는데 아까 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많이 뭐 하면은 모공이 축소되거나 뭐 하여튼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하여튼- 당첨되신 분들은 후기도 네. 좀 꼭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페이스 오프가 된다는 건 뭐 얼굴이 완전 뒤바뀐다는 얘기 예, 같은데. 심지어 제품 이름이 페이스오프예요. 네, 그러게요. 우리 네. 저 선영님이 한번 써보시고 직접 뭐 어떻게 네, 뭐 비포 앤 애프터 비포 앤 애프터. 이런 식으로 어허. 4주 후에 후기를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 챙기시고 네 이러면서 이렇습니다. 10개 쾌척 받아서 근데 막 7분한테 드리는 거지. 우리 셋이 하나씩 갖고 가고. 저는 이 책을 이제 힘을 좀 기르겠습니다. 저는. 아 이것도 네. 비포 앤 애프터로 그러면 4주 후에 그거는 좀 네. 뭘 그거는 좀이에요. 이렇게 한번 내뱉었으면 우리는 다 실현을 네. 해야 그러게요. 되니까 무슨 예능 프로가 되겠는데. 여러분 네. 4주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전 아무 약속도 안 했습니다. I've been in a lot of wars. I'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Bring the X-Men together. 그러면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죠. 굉장히 오늘 서론이 길었네요. 그러니까 지칩니다 힘들어. 벌써. 진짜. 진 빠져. 벌써 인형도 쫙 있어요. 슈퍼히어로물 중에 엑스맨 네. 시리즈 중에 네. 그 제목이 뭐죠? 제목이 상당히 긴데. 엑스맨 더 데이즈 오브 퓨처 퓨처 베스트. 네, 너무 길어요. 엑대퓨라고 네. 줄여서 네. 말하는. 네, 그게 굉장히 이제 흥행도 잘 되고 있고. 사실 지금이 그렇게 막 성수기는 아니에요. 뭐 요즘 뭐 세월호 여파,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극장가가 많이 침체기이기도 그렇죠. 했고, 뭐 네. 지방선거도 있었고, 또 지금 월드컵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극장가 흥행이 전체적으로 저조한데, 엑스맨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며칠 전에 그 4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 인들이 워낙 그 슈퍼히어로물을 좋아하는 미국적인 장르긴 한데 네. 우리나라 관객들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슈퍼히어로물을. 엑스맨이라는 존재 자체가 돌연변이 인간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돌연변이들이 탄생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지 못하는 초능력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인간들이 이 사람들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좀 약간
억압하고 탄압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두 개의 팔은 나뉘는 네, 거죠. 네. 인간들과 공존할 수 있는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프로페서 X. 예, 어차피 인간들은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우리가 무장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내고 우리가 승자가 되자라고 주장하는 쪽이 매그니토였던 네. 거죠. 처음에 원작 만화가 나왔던 게 그 미국에서도 한참 이제 인종차별과 흑인 인권 문제가 대두되던 시절에 나왔던 네. 1963년인가요? 뭐 그때쯤. 그 당시가 진짜 흑인 민권운동.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원작자가 흑인 인권운동의 두 거물이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말콤 X라는 두 지도자를 네. 이제 매그니토와 네, 그 프로페서 프로페서 X. X라는 두 지도자 캐릭터에 이제 이입을 해서 단순히 우리가 오락물로만 소비했던 슈퍼히어로에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끌기 시작했고요. 프로페서 X가 마틴 네. 루터 킹인 거고요. 네. 그렇죠. 매그니토가- 평화주의적인 방법으로. 네, 매그니토가 네. 이제 말콤 X. 그렇죠. 좀 더 이제 폭력이나 이런 걸 급진주의자. 급진주의 예.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품이 이제 2000년도에 브라이언 싱어 감독에 의해 이제 영화화 됐을 때는 네. 이제 또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또 그 게이 감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또 성소수자의 네, 문제로까지 네.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전반적인 사회적인 소수자의 그런 예. 이슈로 네, 또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슈퍼히어로들은 사실 뭐 소수자는 맞지만 네. 이 사람이 절대 뭐 소수라는 차원에서 억압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죠. 그냥 없잖아요. 그 소수는 그냥 자발적인 나랑 동등한 존재들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고립을 자초한 그런 네. 거지. 이 편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돌연변이라는 사실을 평생 부모님에게 숨기고 살던 아이스맨이 네, 네, 네. 부모님한테 가서 저 사실 이런 아이입니다라고 부모님께 보여주자 네. 부모님이 되게 슬퍼하면서 네. 이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본 적 없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이제 전형적인 네. 이제 부모님에게 사실 저 남자를 좋아해요, 혹은 사실 저 여자를 좋아해요라고 고백하는 동성애자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대답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품 속에서 큐어라는 약물이 개발이 되면서 뮤턴트의 그 능력을 없애고 우리가 정상인이라고 말하는 그 일반인처럼 평범한 삶을 해주겠다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몬스터화되는 그런 그 소수자들의 문제를 굉장히 그 이런 슈퍼히어로의 공시간에 잘 버무렸고 그것이 이제 영화에서 엑스맨 1과 2를 통해서 그렇죠. 잘 표현이 됐죠. 브라이언 싱어가 나와서 그래서 이 뭔가 제목도 Days of Future Past죠. 네네. 미래와 과거를 다 망라하는. 네, 제 친구랑 같이 봤었는데 네. 제 친구는 이제 엑스맨 시리즈를 전혀 모르고 그냥 봤어요. 네, 재밌다 꼬셔가지고 봤는데 그 전혀 모르고 봤는데도 캐릭터들은 좀 낯설지만 굉장히 재밌었다고 하고 보면서 이거 터미네이터 아니야? 막 이런 말 약간 하더라고요. 터미네이터와 비슷한 실제로도 그 브라이언 싱어 감독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을 만나서 어떤 시간 여행자, 과거로 돌아간 어떤 시간 여행의 딜레마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는지에 대해서 좀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제일 많이 영향받으면 그거 같죠? 알몸으로 온 여행자가 이렇게 남한테 옷까지 하고 차 뺏는 거가 되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울버린이 과거로 들어갔을 때 알몸으로 딱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 깨알 같은 유머가 야, 또. 그게 또 터미네이터에서 따온 그런 네. 거군요. 약간 아무리 오마주 봐도 같은. 좀. 특히 또 퀵실버라는 그 새로운 캐릭터가 굉장히 또 네.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퀵통사고라 그러죠. 퀵통사고. 예, 퀵실버의 매력에 치였다고. 네. 네. 저는 그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사르산트 거의 정지한 듯한 순간에 퀵실버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네. 막 자기가 자기를 때리게 만든다든지 막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고고하게. 그렇죠? 그 캐릭터들이 여태까지 지고 있었던 어떤 정체성의 무게, 슬픔, 비애 이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네. 않는 너무나 해맑은 네. 천반지축 캐릭터가 네. 등장을 해서 그런 그 완전히 확 다른 색깔도 되게 재밌었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저 뮤직비디오가 떠올랐어요. 이제 피오나 애플이 이제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이제 리메이크를 해서 불렀는데 그 뮤직비디오랑 느낌이 상당히 비슷했어요. 그 뮤직비디오는 피오나 애플이 뭐 이 헤드폰을 쓰고 굉장히 고요하게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부릅니다. 근데 어떤 술집 같은 데 뒤에서는 난장판이 돼갖고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고 한데 굉장히 좀 막 난리가 나 있는데 혼자 고요하게 해서 완전 동떨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약간 그 느낌도 받았습니다. 또 그 장면에서 재밌는 게 그 퀵실버가 듣고 있는 노래가 실제 이제 그
그 당시 그 연도에 그 사망한 가수가 네. 발표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네. 또 어떤 그런 시점을 맞출 것이 또 굉장히 디테일한 설정이 재밌지 않았느냐. 굉장히 깨알 설정이 많군요. 야. 네. 요즘은 또 그렇게 덕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설정들을 집어넣어야 되게 인기가 있고요. 사실 그래서 덕질이 되게 무서운 게 이렇게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재미를 느끼고 끝이네 이러면은 괜찮은데 이제 조금씩 더 알면 더 재밌으니까 네. 더 파다 보면 날이 밝아 있고 뭐 그런 거죠. 경험이 많으시죠? 슈퍼마리오 덕질도 좀. 네, 네. 제가 이렇게 남들한테 네. 뭔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도 막 못 알아듣고 그럴 때 되게 슬프고요. 제가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배트맨도 사실 이제 뭐 좋아하신다고 그렇죠. 하시면서 그 전에 배트맨을 굉장히 좋아하다가 네. 아이언맨이 나오면서 갈아탔어요. 제가 아이언맨으로. 이 천민 자본주의 전형 갑부 히어로이기 때문에 제가 가진 건 없지만 이제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네. 정말 그 중년 남성들의 모든 판타지가 네. 그렇죠. 되게 종합된 그런 작품이라서 사실 제 주변에 중년 같은 또래 남자들도 엄청 좋아해요 아이언맨을. 항상 네. 이제 미녀가 주변에 있고. 그렇죠. 그 뭔가 말씀하시는데 네. 뭔가 울컥하시는 것 같기도 스스로 하고 무덤을 팔고 있는 느낌이. 댁에서도 이것으로 시청하시죠? 그러게요. 이거는 못 보게 해야 되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아이언맨. 예. 네. 포천지에서 이제 역대 히어로들 재산 조사를 이제 가상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것도 있군요. 예, 네. 이 히어로가 꼴찌였고 음. 추정 재산이 뭐 85센트하고 먹다 남은 초코볼 반쪽이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친절한 이웃 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 네. 어린애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 사실 또 이제 스파이더맨은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약간 88만 원 세대 같기도 네, 하고 네. 굉장히 가난하고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또 능력은 있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라 그랬는데 삼촌이 얘야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되게 울밀겨자먹기로 네. 뉴욕시의 안녕을 지키고 있죠. 네. 저는 그리고 이렇게 남성 히어로들이 막 싸우고 있을 때 네. 밖에서 네. 참 남자들이란 하면서 혀를 차는 네. 캐드먼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캐드먼. 예, 캐드먼은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네. 캐드먼이 아직 우리나라에 인기가 없군요. 마스크가. 아니 뭐 예, 캐드먼도 잘 나가던 네. 시절이 있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는 배트맨 리턴즈에 나오는 미셸 파이퍼가 네. 연기했던 캐드먼이고요. 팀 버튼식의 재해석과 그 미셸 파이퍼의 매력이 들어가서 페미니스트적이고 그러면서도 약간 불안한 그 정신세계를 가진 현대 여성들의 어떤 신경증 같은 거를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여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귀 같기도 해요. 이거 저 캐드먼 아니 가면이라고. 차원이 틀려. 아니, 어떻게 박쥐라는 고양이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어르신이라 제가 앞이 잘 안 보이는 건 알겠는데요. 저걸 누가 보고 캐드먼이라고 생각해 저걸. 아 슬프다. 꼬리만 좀 달아주면은 그래도 네. 캐드먼이라고 우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작이죠. 그 저기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앤 해서웨이가 연기했던 캐드먼도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그렇죠. 했고요. 예. 제가 미셸 파이퍼의 그 캐드먼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또 섹시합니다. 네. 예, 엄청 섹시하고요. 네. 그 사실은 그때 캐드먼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할리베리가 연기한 캐드먼 시리즈가 예. 또 새로 네. 나왔잖아요. 시리즈가 아니죠. 한 편밖에 한 못 편으로 나왔어요. 종결이 됐나요? 네. 어쨌든 망했습니다. 캐드먼 아니 할리베리가 여우주연상을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그 다음에 출연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망했어요. 저는 그 장면도 기억나요. 우리 예전에 룰라에 네. 아, 예, 김지현 씨인가요? 네. 예. 아직 솔로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뭐 노래를 하나 불렀는데 뭐 고양이 관련 예, 뭐 노래. 캐치아이란 노래였고요. 네. 그래서 그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저 정말 아니, 너무나 상상을 못해요. 강렬한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진짜 아니 그거는 무대를 보시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누가 봐도 되게 더워 보이는 너무하다, 정말. 가죽 옷을 입고 있고 비닐로 된 듯한 검은 옷을 입고 그 약간 레자로 이렇게 그리고 꼬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근데 꼬리가 이렇게 자기 멋대로 안 움직이니까 이렇게 한쪽 손으로 꼬리를 이렇게 계속 흔들어 줬었어야 돼 이렇게. 네. 그렇다고 이제 김선영 평론가님을 보고 떠올린 건 아닙니다. 네. 그건 네. 아니고요. 네. 그렇겠죠. 네. 캐드먼 작품. 네. 하여튼 그게 울컥하네. 갑자기. 네.
사실 저는 그 놀란 감독이 그 배트맨 시리즈를 그 2000년대에 다시 굉장히 철학적인 버전으로 리부트를 하면서 그 작품에 열광하는 팬들이 네. 많았기는 했지만 저는 사실 그 팀 버튼의 아기자기한 배트맨 시리즈를 네. 사실 더 좋아해요. 그리고 미셸 파이퍼가 연기했던 그 캐트우먼이 바로 그 팀 버튼의 어떤 굉장히 고딕적인 상상력을 잘 이어받은 그런 여성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미셸 파이퍼가 제일 이거는 정말 새로운 여성 캐릭터다라는 거를 딱 인지했었던 장면이 집에서 수작업으로 직접 만듭니다. 코스튬을. 네. 상당히 좀. 네. 네. 그래서 그 미셸 파이퍼가 입었던 복장을 보면은 네. 바느질 그 실자국이 엄청 러프하게 돼 있어요. 간의 수공업형 히어로군요. 분명히 직업상으로 분명히 비서였는데 어쩜 그렇게 자기 몸에 완벽하게 핏되게 가봉을 할 수가 있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었었는데. 아니죠, 뭐 직장 다니면서 코스튬 플레이 같은 걸로 스트레스를 평소에 해소했을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그런 경험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보니까 캐트우먼의 복장이 사실은 집에 있는데 부끄러워서 지금 안 갖고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걸 쓰고 하자니까 잠깐이라도 진짜? 아니 네, 쓰세요. 준비한. 네. 아니 왜 혼자 지금 빠져나가려 그래요? 아니 캐드먼이 없잖아. 아니, 이게 쓰고 싶어서 난리가 났어. 이거 좋은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면 이게 얘기가 제대로 말소리가 들리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가 들어가느냐가 문제인데. 근데 이승환 평론가님 그 가면이 뭐 작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관이 좁아. 자,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희 오늘 이거 치워 이거. 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슈퍼히어로물들이 우리가 이렇게 좀 그만 좀 웃어요. 다들 자꾸 떠올라서 내가 나중에 제작진들 자기들은 얼굴 안 나오는데 내가 사진 찍어서 내가 SNS에 올릴 거야 진짜. 사실 저는 좀 서운하네요. 네. 캐드먼도 좀 구해주시지. 다음 주에 그러면 저 캐두먼 복장 수트까지 다 구하는 걸로. 김지영 씨한테 있지 않나? 그러다가 네. 영화 속에서 보면은 네. 꼭 그러다가 맞아요. 캐드먼한테. 원래 이제 아이언맨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수덥지 않은 농담이나 해야 수트 되고.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시죠? 아이언맨. 사실은 이제 슈퍼히어로물이 우리가 단순하게 웃고 즐기는 오락물로 생각하기도 쉽고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소비를 하지만은 이런 작품들이 이제 태동하기 시작한 미국은 우리와는 달리 자경단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자경단 문화. 예, 서부 개척 시대나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민족들끼리 패거리를 지어서 구역 다툰다고 이러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배트맨도 심지어 총을 사용하기도 했었고 네. 지금이야 직접 총을 쏘진 않죠. 배트카에 있는 기관총을 달리긴 하지만 차라리 총을 써 이 자식아. 이런 말이 나오기 네. 지독하게 패죠. 네. 폭력을 행사를 해서라도 스스로가 이웃을 지키는 어떤 그런 미국의 자경단 문화에서 사실은 시작이 됐다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가 하필이면 또 그 미국의 1930년대 대공황 시기였고 또 갱스터 무법 선지였던 시기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대혼돈 이런 것들이 뭐 악인이 갑자기 어디에서 불시에 출몰하는 뭐 그 당시의 그런 풍경이라든지 그러한 시대를 좀 슈퍼히어로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그 국가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대행해주기를 바라는 대중들의 판타지가 이런 영화물에 반영이 되는 거죠. 최초의 어떤 네. 히어로의 어떤 시초라고 할 만한 그 인물이 이제 슈퍼맨이잖아요. 네. 슈퍼맨은 사실 외계인이잖아요. 예, 그렇죠. 외계에서 와서 그렇죠.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네. 이제 인간으로서는 넘사벽인 그런 존재인데, 배트맨은 또 좀 달라요. 그냥 그렇죠.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네. 뭔가 이제 돈이 많고 네. 그걸로 해서 뭔가 과학적인 기구를 만들고 함으로써 어떤 능력을 갖게 된 슈퍼맨과는 좀 상반된 캐릭터라는 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미 그러니까 네. 대공황 시기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미 자본이라는 게 정말 이 세상에서는 가장 큰 초능력이겠구나라는 거를 네. 이미 대중들이 네. 인식한 게 아닌가 그때부터. 싶어요. 지금 특히 네.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맨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은 기독교 신앙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먼 외계에서 아버지가 이제 내려보내면서 너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도록 잘 교화해줘라 라고 내려갔고, 평상시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해서 인간들 주변에 이제 어울려 살다가 환란이 닥쳐오면은
그 인류를 구원하는 절대자, 구원자의 어떤 이미지죠. 브라이언 싱어가 만들었던 왜 슈퍼맨 리턴즈에서도 보면은 네. 왜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늘로 저 멀리 올라가가지고 저 우주 공간에서 누가 가장 도움이 필요한가를 이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듣고 네, 있는 네, 그런 장면이 네.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제 되게 전형적인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인간이 아닌 초인적인 이미지, 그리고 뭔가 그 악당을 무력으로라도 제압을 하고 제기로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탐정의 이미지, 이 두 개가 사실은 결합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물의 어떤 문법이 완성된 네. 거죠. 아, 여기서 제가 네. 고백을 하나 하자면은 무서워. 제가 사실 직업이 신문 기자잖아요.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난 안 볼란다. 보지도 않고 웃고 그러세요. 제가 사실은 이거를 샀는데 평소엔 잘 못 입고 다녀요. 그러다 오늘 갑자기 녹화를 나오는데 이게 눈에 확 띄는 거야 갑자기. 이런. 아니, 자, 이렇게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왜요?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일하시면서. 아, 차마 밑에 빨간 팬티까지 아니, 준비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럴 거면 오늘 녹화 시작할 때 일태 안경이라도 쓰고 오시던가. 이 DC 코믹스에서 만든 네. 캐릭터 슈퍼맨과 배트맨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그러다 최근 뭐 2000년대 이후 들어서는 좀 이제 마블 코믹스의 네. 캐릭터들이 좀 그렇죠.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마블이 최근에 DC보다 훨씬 더 위력을 떨치는 거는 네. 이미 그 코믹스의 세계 자체에서 좀 그 현대 사회의 그 포스트 모던한 그 특성을 이미 원작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DC가 먼저 이제 배트맨과 슈퍼맨을 내놓으면서 그 1930년대, 40년대 그 황금기를 이끌었고, 그 마블이 1960년대부터 이런 네. 그 엑스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 같은 작품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거의 DC와 동등하게 올라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미 좀 약간 캐릭터들 자체가 현대성을 획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마블이 이 길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네. 하고요. 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엑스맨 시리즈를 굉장히 즐겁게 재밌게 보고 난 다음에 네. 다음 시리즈는 언제 나올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또 내년 정도에 또 나오는 걸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끝까지 네. 안 남아 저 계셨군요. 쿠키 국장에. 영상을 제가 못 봤어요. 아, 그걸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게 자막이 쫙 올라갈 때 그냥 일단 막 나왔어요. 근데 쿠키 영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물론 굉장히 짧습니다. 그 너무 큰 기대하시면 좀. 요즘은 이런 쿠키 영상이 나오는 게 어떤 대세인 것 같아요. 네네. 뭐 어벤져스, 아이언맨 이런 데서 쿠키 영상이 항상 나왔고 네. 겨울왕국에서도 맨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끝까지 앉아있는 게 웬만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체로 쿠키 영상은 5초에서 10초 사이입니다. 이렇게 네. 너무 큰 기대하면 안 되고요. 네. 네, 하지만 그 덕후들한테는 그것만큼 그렇죠. 또 좋은 떡밥이 없는 거죠. 약간 네. 그게 있어요. 이렇게 너 쿠키 못 보고 나왔어? 그 형 쿠키 있는데. 무슨 내용이더라? 네. 야, 그거 직접 봐야지. 그렇죠.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라고 얘기하면 네. 어떤 그 우월감? 네. 네. 사실 우리 습관으로 잉여사랑도 오늘 쿠키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김선희 평론가님이 진정한 캣우먼 분장을 하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방금 당선된 메인 MC가 이렇게 허위 사실을 막 이렇게 얘기했나요? 이거는 이분이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자아가 얘기를 한 거니까요. 네. 야, 무슨 슈퍼맨이 이래? 요즘은 또 이런 게 대세잖아요. 자기 안에 어두운 자아를 갖고 있는 슈퍼히어로들의 네. 문제. 그렇죠. 뭐 좀 아시네. 사실 슈퍼히어로 안에 어둠에 많이 좀 집중하기 시작했던 게 사실 샘 레이미의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였다고 네,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 팀 버튼이 좀 더 먼저죠. 예, 그러니까 네. 뭐 굳이 따지자면은 네. 그렇죠. 그 조금 더 현실적인 층위에 가까웠다면 샘 레이미는, 팀 버튼은 약간 고딕 동화 같은 느낌이었죠. 특히나 스파이더맨 2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렇죠.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하나 회의에 네. 시달리고 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계속 시달리는 어떤 굉장히 정신적으로 불안한 스파이더맨이 나오고요.
그래서 점점 그 슈퍼히어로와 빌런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그런 네. 것들이 최근의 대세인데 그 마크 웹이 리부트한 그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에서는 다시 굉장히 네. 발랄해졌죠? 예, 상큼한 청춘 물 같은 걸로 네. 변신을 했잖아요. 사실 저는 그래서 네. 마크 웹 감독의 시리즈는 되게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그거 나름대로 풋풋한 맛이 있어서 아니, 일단 좋더라고요. 데인드한이 귀엽죠. 네. 아니 뭐 일단 앤드류 스캇이 네. 앤드류 스캇이 아니구나. 네. 누구지? 가필드가 귀엽죠. 네. 아, 죄송해요. 귀엽던데 이름을 자꾸 헷갈리시고. 저는 아이언맨이 그 너무 막 젠체하거나 멋있어하거나 멋있는 맞아요. 척하지 않아서 캐릭터는 좋아요. 또 그게 좋죠. 캐릭터가 그냥 진짜 뭐 바람둥이고 노는 거 좋아하고 허영심도 많고 뭐 이런 캐릭터잖아요. 처음에는 군수산업체 어떤 CEO, 자, 뭐 아무런 뭐 생각도 없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개발한 무기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고 심지어 자기도 이제 죽을 뻔하게 되는 그 위기를 닥치면서 뭔가 자각을 하고 뭐 이런 그 경험들이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또 다른 어떤 영웅서사, 하여튼 뭐 딴 걸 다 떠나서요. 일단 그 어떤 초능력이나 배트맨처럼 마찬가지로 초능력이 아니고 네. 돈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해서 에고와 얼터 에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진짜 자아와 그 슈퍼히어로로서의 자아 사이에서 막 고민하는 그런 히어로물의 어떤 공식이 되게 익숙한데 영화판 아이언맨에서는 네. 그냥 이야기해버려 끝내죠. 사실 내가 아이언맨입니다 이러면서 1편이 끝나잖아요. 네. 이 사람이 슈퍼히어로라는 거를 만천하가 다 아는 슈퍼히어로의 삶은 어떤 것인가, 네, 네. 어떤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그 현대 사회에서 자본가들의 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이언맨에서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이 뭐 대단한 뭐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런 사람이지만 어쨌든 인류를 구원한다든지 뭐 좋은 일을 하려고 그리고 자기 돈 버는 일도 계속 합니다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돈 많은 자본가가 슈퍼히어로가 아니라 사실은 빌런에 더 가깝죠. 슈퍼히어로가 약간 그러게요. 한국형 히어로들은 뭔가 부자 히어로가 없어요. 약간 우리가 가장 흔히 제일 가깝게 경험했던 히어로 같은 경우는 또 각시탈이지만은 뭐 부잣집 뭐 어떤 히어로는 아니었고 한국의 대표적인 히어로로는 인간시장의 장총찬이라거나 네, 홍길동이라거나 예. 네. 전우치라거나. 네, 네, 네. 뭔가 빈자들의 편에 서 있고 스스로도 별로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신 약간 초인적인 힘에 많이 기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물론 장총찬은 초인적인 힘은 아니라 약간 초인적인 맷집에 가까웠지만 네. 한국적인 캐릭터, 그러니까 히어로들은 좀 민중 영웅에 가깝죠. 민중하고 계급도 비슷하고 정체성도 그쪽에 다 있고 어떤 절대적인 영웅이 아니라 그 민중과 교감하는 그런 영웅이어서 사실 한국적인 히어로물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네.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슈퍼히어로물이 나오는 거는 물론 우리가 강한 사람에게 의지를 하고 싶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 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바람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럴 법하지 않느냐라는 판타지를 대입해 볼 만한 최소한의 어떤 바탕이 있어야 사실 그게 네. 가능한 건데 네. 실제로 슈퍼히어로들을 보면 뒤처리는 꼭 경찰이라든지 이런 법과 공권력에 또 맡기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태만 봐도 네. 어떤 시스템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학생들도 배우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배웠지 않습니까? 굉장히 슬픈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슈퍼히어로도 사회 반영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약간 또 오늘도 결말이 좀 우울하게 가나요? 우울하니까. 우울함을 억지로 밝게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우울하신 제가 한번 있을까요? 여기 이한범 희생해서 진정한 희생해서? 슈퍼히어로로 네. 이게 바로 슈퍼히어로예요. 웃음을 줄 수만 있다면 우울한 우리 사회에 제가 불도 켜고요. 아 이번엔 좀 신경 써서 가면 쓰는. 아, 이번에 좀 아래로 내렸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고요. 눈이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네. 슈퍼히어로물을 좀 네. 보면서 네. 어떤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과연 이제 사회의 어떤 모습들이 반영이 돼서 네. 이런 묘사가 나왔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네. 것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액대표를 보면서 제일 그 저는 와닿았던 게 잘못된 과거를 다시 돌아가서 바꿔보자라는 네. 메시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이 시스템의 또 잘못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돌아가서 좀 네. 바꿔보자라는 지금 현실의 바람과도 굉장히 맞아 떨어져서 되게 찡했어요. 그 과거로 돌아가려서 그것을 수정하려는 노력들이
그러니까 뭐 하나의 절대적인 히어로를 기다리기보다는 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사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하나하나가 다 히어로다. 우리가 바로 슈퍼히어로다. 네. 그러면서 마지막 곡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제목은 굉장히 뻔하지만 아, 또 덕후분의 가사가 의미 노래를. 있어요. 이거 네. 그 드라마 얼렁뚱땅 흥신소인가요? 흥신소. 거기에 아, 이제 네. OST로 쓰였던 곡이고 누구에게나 그들만의 기회가 있고요.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 그래서 너희들은 모두 다 특별하다. 이 세상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순간부터 넌 세상의 중심이야. 이런 가사가 굉장히 저는 와닿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가 좀 되게 스무스하게 네. 연결이 되네요. 네, 하나하나가 다 이제 슈퍼히어로라는 생각으로 진정한 슈퍼히어로고 여기 있잖아요. 오늘 굉장히 큰 웃음 주면서 엔딩곡을 들으면서 저는 네. 이제 나머지 하이타리도 하면서 날아가셔야죠. CG로 날려주시면 자, 그럼 저 지구 밖으로 자, 날려주셨으면 빨리 저는 이제 좋겠어요. 그 저 MT 장소로 저는 날아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제작진이 너무 꽁트에 맛을 들인 게 아닐까요? 뭐 나를 계속 비춰. 자 이제 할 만큼 했어. 우리는 이제 우리를 좀 그만 좀 망가뜨려 주세요. 이런 오프닝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사의 신뢰성이 떨어져. 자꾸 이런 모습 보니까. 내 후배들한테 면이 안 서요. 네. 치우는 걸로. 네, 이제. 치우는 걸로. 그런데 이거 언제 치워 근데? 그거 써먹을 수 있겠어요?